자, 이 그림을 이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할 텐데, 물론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건 아니고, 이 도면을 이제 배치 도면인데, 배치 도면이고 한 120 곱하기 한 100 정도 되는 데니까 뭐 한 소규모에서 조금 더 큰 그런 정도 단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3개, 연구동, 실험제작동, 우생동,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 크게 봐서 2개죠. 운동공간, 휴식공간인데, 연구동이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나중에 증축되어서 나가네. 마치 우리 뉴트놀이 인터내셔널 홀로 증축되었듯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도면을 이제 딱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손이 쭉쭉 가지 않을 것 같아. 누구나 다 처음엔 이제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는 방법을 좀 연습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또 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자, 그래서 딴 거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여기다 옮긴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스케일 잘 써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선을 이미 그어놨어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해놨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앵커가 되는 시설들을 먼저 표현하는 게 좋아. 헷갈리면은. 그래서 앵커가 되는 시설이 뭡니까? 마침 건물이 입구 부근, 중간, 그 다음에 끄트머리 이렇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치하는 가선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그리냐? 되도록이면 단지 외곽의 경계선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후생동이면 어떻게 돼? 400대 1이기 때문에, 자, 단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0m 떨어져 있죠. 10m. 여기는 5m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도 10m 점 찍고 5m 점 살짝 찍고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선을 그리는 거죠. 그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다시, 건물의 너비, 전면 너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애매하다. 33m네. 33m. 그러니까 33m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 딱 찍고 33m 해서 역시 점 딱 찍고 그리면 대략적으로 건물의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건물의 위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외부 공간은 좀 헷갈리니까 건물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려도 좋고요. 그리고 그린 다음에 건물의 위치로부터 상대적으로 띄워서 여러분이 그리면 좋습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그릴 때 이런 공간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나 공간감을 좀 그래도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 그래도 건물과 어떤 기능을 가진 외부 공간 사이에는 최소 3m 정도의 완충 공간을 둔다는 거라든가, 그리고 주차로에 차가 지나가는 길, 차가 왔다 갔다 왕복하기 위해서는 대략 이 거리가 얼마예요? 6m가 돼야 된다는 거. 차가 왕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폭은 6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6m를 둬야 된다는 거라든가, 보도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6m 정도 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도 어쨌든 3m 정도 두는 것들, 뭐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단지 계획을 할 때는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차 칸 하나가 약 2.3 곱하기 5 정도 돼. 2.3. 그러니까 칸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면의 폭이 2.3m, 그 다음에 깊이가 한 5.0m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그려지는 건데, 자, 이거를 칸 하나하나를 다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전체 크기를 큼직하게 그린 다음에, 도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나씩 잘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려야지 처음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사각형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10개짜리잖아요. 10개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크기 전체를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체 크기는 뭐야? 2.3짜리가 10개가 있으니까 23이 나오겠죠? 23? 그리고 여기는 5란 말이야. 23 곱하기 5라는 사각형을 먼저 스케일을 대고 그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10개로 잘라내면, 그러면 그게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스스로 요령을 터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 공간에 해당하는 것은 마침 보도블럭이 깔리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칭선을 그었고 해칭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찍은 데는 뭐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리고 건물과 보드 사이에는 화단을 두는데, 화단이 꼭 꽃이 예쁘니까 꽃을 보고 싶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외부 공간과
건물이 딱 맞다 하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여러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는 거예요. 요번에 안 그래도 여러분 지진 났을 때만 해도 재작년에 지진 났을 때도 벽돌벽이 떨어져 내리니까 요 화단 위로 왕창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화단이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소 한 3m 정도, 최소 2m 이상 3m 정도의 폭은 다 띄워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단 내지 조경 면적으로 들어갔는데 점을 좀 찍어줬고요. 대략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리는 것들도 있는데 나무는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가선을 이미 다 그어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3개가 이미 다 주어졌죠? 근데 건물을 갖다가 조금 처음부터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조금 그림자를 먼저 만들어내고, 물론 우리가 베끼는 도면은 없지만요, 그림자를 살짝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략 45도 정도 선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서리 쪽으로 한 45도 이런 어떤 살짝 가선을 내고요. 두껍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얄팍한 어떤 요런 얄팍한 정도의 그림자, 너무 짙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 3mm 정도, 2-3mm 정도, 그 정도만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다른 방법 안 하고요. 조금 이렇게 칠하도록 할까? 0.7 정도로. 너무 짙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연하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배고파가지고 손이 떨리니까 이게 칠이 잘 안 되는구만. 하루 종일 일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저녁을 좀 못 먹었어요. 너무 연한데 그림자 느낌이 잘 안 나죠. 조금 진하게 해야 되는데 이따가 뭐 샤프로 한 번 더 마무리 해주죠. 자, 그래서 조금 뭐 경계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칠해주면 되는 거죠. 경계를. 날카롭게 좀 여러 선을 보내가지고 그림자 느낌을 조금 더 두도록 합시다. 자, 대략적으로 건물의 두께감 정도만 나타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 외부 공간을 한번 해볼까요? 외부 공간, 운동 공간, 그 다음에 휴식 공간인데, 휴식 공간은 뭐 이게 면적이 되게 부정형적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 운동 공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운동 공간 같은 경우는 단면선으로 할 필요 없고요. 대략 인면선 전으로 하면 돼요. 인면선 전으로 돌리면서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선 정도로 하면 됩니다. 돌리면서. 그래도 처음과 끝은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살짝 겹치는 이런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운동 공간 가운데 글자 쓸 거 생각해서 미리 줄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적으로 생긴 공간이 있는데 휴식 공간.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골치 아프네. 사실 이런 곡선 모양은요, 여러분은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 굳이 구입하지 마세요. 뭐 삐뚤빼뚤 하더라도 대충 손으로 그려요. 원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려면요, 원래는 자, 이런 곡선 모양 자가 있어요. 곡선 모양 자. 그래서 대략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 이게 실제로 잘 안 돼요. 이게 원하는 모양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네. 요 정도로. 그래서 물론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비교적 깨끗한 곡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휴식 공간이고, 일단은 여기가 이제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원래는 휴식 공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자, 요 도로변에서 자,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휴식 공간. 그렇지만 이게 2차 건설 예정지가 됐죠. 2차 건설 예정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건물이 증축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경우에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점선 쓰지 마세요.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준 보호조선 위에다가 여러 짧은 해칭선 그리는 거 있죠. 그걸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보호조선 그려요. 보호조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칭을 하는 겁니다. 짧은 해칭선. 긴 해칭도 어려운데 무슨 짧은 해칭이냐 그럴 텐데, 그래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해칭선이 짧게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끄트머리에 살짝 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긴 해칭선보다는 조금 짙게 해야지 아마 점선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2차 건설 예정지라는 이름을 해줄 거고, 이미 그러니까 건물 3개, 외부 공간 2개가 다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는 주차장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차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뭐냐면 모듈이 반복돼. 5m짜리 폭, 그 다음에 6m짜리 도로, 5m짜리 폭, 이런 식으로 차가 지나가고 양쪽으로 주차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5m, 6m, 5m라는 게 여기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반복되고. 아, 여긴 이쪽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구나.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보호조선을 굉장히 쉽게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까다롭긴 할 텐데, 자, 정확하고 뭐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대략 이걸 갖다가 한번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자,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이거가 전체 사각형으로 보면 돼요. 그냥 덩어리가 사각형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끄트머리에 이렇게 라운드 지는 부분이 있지. 차가 지나가다 이렇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가각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가각 처리를 뭐 꼭 컴퍼스 되고 또는 곡선자 되고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손으로 그릴 때는 그냥 중간중간에 대각선으로 살짝 끊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은 뭐 보조선 그려놨지만 헷갈리니까 먼저 가운데 있는 요 아일랜드 부분부터 그려서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이 선을 이미 그려놨는데 대략 이게 한 뭐 18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3 곱하기 6, 2, 6, 12, 3, 6, 18, 13.8m 정도가 되겠죠. 13.8m. 그러니까 여기다 딱 대고 13.8m 정도를 갖다 확보를 하는 거죠. 자, 대략 뭐 한 14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눈대중으로 일단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14.8 여기랑 여기 정도 이제 가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5m만큼 깊이가 5m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구나. 요 정도.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그럼 자, 녹지가 되는 부분부터 한번 좀 진한 선으로 그려볼게요. 녹지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이쪽으로도 좀씩 가고 간다. 그리고 대각선 부분 일부러 안 만나게 해놨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사선을 곡선 대신에 사선을 치려고 그런 거지. 사선을 치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충 만나는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요 공짜형 여기를 그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걸 갖다가 2.3으로 이제 6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뭐 그런데 이건 2.3 눈으로 재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나쁘고 머리 어지럽고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돼? 6개니까 이거 그리기가 편하네요. 6개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자, 가운데 하나 잘라. 자,
그리고 주착하는 한 해칭선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해칭선 정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가 3개, 3개씩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점으로 찍어서 대충 감으로 합시다. 감으로. 그래서 자, 요렇게 짧은 해칭선, 짧은 해칭선, 짧은 해칭선. 대충 3개가 뭐 비슷하게 나왔죠. 짧은 해칭선, 짧은 해칭선.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좀 더 흐미한 선으로 한 뭐 인면선 정도를 긋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요런 부분들 녹지가 여기는 사실은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녹지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뭐 점을 좀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몇 개만 찍어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살짝 돌리는 식으로 찍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섬이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나머지 거는 상대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을 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쪽에 있는 열대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연장하고요. 열대에 해당하니까 자, 6m로부터 요 길이 지금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점으로부터 열대니까 2.3 곱하기 10, 23이 내려오게 합시다. 23 내려와서 여기 이미 아까 찍어놨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먼저 자, 요만큼 사각형이 열대짜리가 되는 거예요. 열대짜리. 별거 아니고, 자, 외곽 경계 부분은 좀 짙은 선으로 그려줘요. 조경과 접하는 부분들 좀 짙은 선으로 그려주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10개로 잘라야 되는데 자대고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를 먼저 자르고 해칭선 그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머지 한쪽이 5개지. 아, 이 5개는 이건 조금 헷갈린다. 그럼 그땐 살짝 자를 대가지고 뭐 대충 한 2.3 하나 정도를 그어. 2.3 하나 정도를 긋고, 그래서 보면 자, 대략 한 이 정도에서 눈대중으로 그래도 눈대중인데도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5개로 대충 구분을 했어. 그럼 옆에도 뭐냐면 점을 대충 찍어. 2.3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 손그림의 묘미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스케일을 갖다가 눈대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리는 게 또 손그림의 묘미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열대, 뭐 크게 틀림없는 그런 주착칸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열대짜리 요거. 자, 그러고 나서 또 요쪽에 있는 요건 몇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네, 8칸. 8칸이니까 그거 그려봅시다. 자, 5m 하고 8칸이니까 28이 16, 38, 24, 18.4. 전체 크기에 대해서만 대충 정해주고요. 전체 크기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부착한 전체 경계를 살짝 조금 짙은 선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8대니까 역시 어떻게 된다? 절반 정도, 그렇죠? 나머지 것도 절반 나누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절반 나누는 거는 쉬워요. 좀 우리 눈대중이 절반을 갖다가 자르는 데는 되게 특화가 돼 있다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자를 이제 빌려가면서 하면 돼요. 저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기 위해서 대략 눈대중으로 그리는 겁니다. 아유, 이번엔 조금 뭔가 삐뚤삐뚤했다. 그래도 뭐 주착칸을 갖다가 규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 틀린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는 어떻게 돼? 자, 요거랑 같은 선에서 해가지고 여기로부터 역시 이제 10칸이 내려온다. 그래서 요 선에서부터 10칸 해서 역시 23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겠구나. 자, 요렇게 10칸짜리를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역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반분을 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작도법인데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그 교점 있지? 교점을 지나가게 딱 그으면 이게 정확하게 반분하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까지 정교한 것은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나서 역시 어떻게 된다? 2.3을 갖다가 하나 정도만 그려. 헷갈리면은 2.3을 갖다가 2.3이 사실 이게 눈금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눈 나쁜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략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하면 됐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주착칸들이 이미 자 크게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역인데 다섯 영역을 다 복잡한 건 다 그려 놓은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들어오는 선분을 완성시킵시다. 먼저 모서리를 이미 깎아낸 다음에요. 자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나가고 여기서 조금 가다가 살짝 또 나무 앞에서 곡선이 지으면서 나무 앞에서 쭉 이제 따라서 길이 들어간다.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이제 조금 꺾네요. 자, 요렇게 되면 일단은 이쪽에 있는 도로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리고 도로의 폭은 어디서나 6m 정도니까 6m 폭을 확보한 상태 내에서 자, 요 지나가는 길목 정도를 그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살짝 대각선 그리고 꺾는다.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된다? 요 길이 밑에까지 쭉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외부 공간은 끝이 난다. 여긴 다 차량 공간이에요. 차량 공간이 어쨌든 간에 대략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하역 공간이라는 건데 실험 제작동은 하역 공간이 이게 뭐예요? 실험 제작동은 실험 기구들, 큰 기계들. 우리 학부도 움직일 때 뭐 기계들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놔서 물건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필요한 곳은 뒤에 바로 하역 공간을 두는 경우 많아요. 하역 공간을 이만큼 뒀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코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건물을 설계하는 경우 많습니다. 서비스 주차라는 건 뭐냐? 후생동이라고 그러면 별거 아니고 매점 식당이에요. 일단 매점 식당.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물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식자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보통 뒷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말고 뒷문에 식당 주방이랑 연결된 곳에 바로 외부 공간에 트럭이 서는 곳을 만들어놔요. 트럭에서 바로 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그런 식으로 건물이 설계가 됩니다. 건물 설계가 단지 설계랑 하나의 시스템을 이뤄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지 건물 따로 뭐 외부 공간 도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 공간은 딴 게 아니라 음식 트럭이 오는 곳이다. 후생동이랑 연결되고 실험 제작동은 기계를 내리는 큰 일종의 어떤 공간들 하역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별게 아니고 트럭이 서는 곳은 좀 크기가 커요. 트럭이 한 대가 서려면 아까 일반 차는 2.3 곱하기 5라고 그랬지. 트럭은 한 7 곱하기 3 정도래요. 7 곱하기 3. 한번 해볼까? 그래서 7이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3이면은 3, 3은 9. 그래서 여기 한 이 정도 되겠죠? 대략 그거 봅시다. 그래서 트럭 3대 정도가 정박이 된다. 주차할 만한 칸 3개 정도를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되죠. 여기서는 점선으로 그렸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적절하게 하역 공간을 어떻게 보호소통 그리고 짧은 해칭선 해가지고 하역 공간이 있다는 걸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가 하역 공간이 되는 거죠. 하역 공간의 영역이 사실은 자 여기서 외부 공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역 공간 전체가 여기 X박스를 친 곳이 하역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헷갈릴까봐 살짝 그거 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서비스 공간. 자 이제 그러니까 위쪽은 다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차로 부분이 보이죠.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녹지 부분은 미리미리 이렇게 점을 찍어 놔서
거기는 조경 공간이다라는 걸 좀 알리도록 할게. 많이 찍을 필요 없고요.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여기는 녹지가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면은 일단은 자, 요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가 차로긴 한데 그 부분이 살짝 복잡하네. 자, 일단 나가는 가각 부분 좀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에 경비실 하나 있네. 경비실도 건물이니까 뭐 진한 선으로 그려주죠. 그 다음에 승하차장이라는 게 있는데 승하차장이 말하자면 버스베이라는 게 있죠. 버스베이라는 건 뭐냐, 버스가 길에 그냥 서 있으면은 오가는 차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2m나 2.5m 정도 이렇게 보도 안으로, 광장이나 보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베이가. 그러니까 대략 뭐 이렇게 들어와서 보도나 광장을 파고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버스가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버스 승하차장이라는 거예요. 버스가 한 2대 정도 서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도록. 영구동이니까 출퇴근할 때 출퇴근용 버스를 타는 거지. 그 다음에 H라는 또 특별한 주차장이 나오는데 H는 핸디캡트를 얘기해요. 핸디캡트. 장애인용 주차장이죠. 장애인용 주차장은 우리 학교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자, 깊이는 5m로 똑같아요. 5.0. 근데 휠체어가 양쪽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폭을 더 많이 줍니다. 3m로 줘요. 2.3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니까 6m가 되겠죠. 6m. 두 개 6m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3 두 개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5m. 자가 왜 이렇게 빡빡해졌지? 잘 안 움직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주차칸은 다 그린 게 됐죠? 주차칸을 그리게 됐고, 지금 이게 너무 종이를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손으로 문지르고 하니까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 깔끔하진 않는데 뭐 그래도 표현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경비실, 그 다음에 진입공간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남은 것들은 뭐예요? 자, 보도의 패턴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돼. 보도의 패턴은 별게 아니라 건물 바깥에 있는 외부 공간, 화단 있죠, 화단만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다 보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빗금을 쳐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뭐 다 됐고 빗금만 보행자 공간에 이제 해칭선만 넣어주면 되겠죠. 해칭선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화단이네요. 여기도 화단까지 찍어주고 나머지 요거 그리고 요거 다 보행자 공간입니다. 형태가 좀 불규칙이라 가지고 해칭선 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 부분 아마 동영상에서는 조금 빠르게 재생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요령은 뭐냐? 요령은 들어갈 곳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놔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렇죠? 떨어진 곳도 이렇게 한 번에 체크를 쫙쫙 넣을 수 있도록. 여기랑 여기를 지금 제가 동시에 넣고 있죠. 이렇게. 그러는 게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는 일이겠죠. 다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딱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건물 제 위치에 갔죠.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오는 동선 처리됐죠. 그 다음에 보도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제 레터링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글씨 쓰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기본적인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보통 글씨는 조금 굵은 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너무 가늘고 이 선이랑 비슷한 굵기로 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글씨는 또 다른 세계인 것처럼 톡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글씨는 좀 더 굵게 쓰기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샤프 있죠. 샤프를 갖다가 0.7이나 0.9 정도로 해서 한쪽을 이렇게 좀 살짝 쐐기 모양으로 갈아요. 간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높이면 어떻게 돼? 굉장히 굵은 선이 나오죠.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쓰면 굵은 글씨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진입공간 써볼게요. 굉장히 진하게 너무 조그맣게 썼다. 진하게 썼죠. 다른 선보다 훨씬 진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팍팍 치니까 어떻게 돼? 거기 글씨가 날카로운 글씨가 나버리죠. 뭔가 이런 직선적인 세계랑 다른 어떤 날카로운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글씨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쳐주는 것들이 글씨가 명확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다 연구동, 연구동. 시험 제작동. 글씨가 너무 뭉개졌는데. 그 다음에 자 바로 열고 2차 예정지. 바로 닫고. 그 다음에 휴식 공간, 원래는 휴식 공간이죠. 글씨는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글씨가 이렇게 딱 서로 옆부리를 끼고 붙어서 쓰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붙여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자 후생동. 이렇게 와가지고 운동 공간. 빨래를 넣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글씨는 필요 없네요. 이런데 이제 서비스 S라고 씁시다. S. 그 다음에 하역 공간. 하역 공간이라는 건 뭐 비공식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더 나아요. 그리고 주차 칸이 몇 개가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써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칸마다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서 전체가 어떻게 돼? 이게 전체 40개의 주차 칸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고 이 사이즈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건물과 건물의 사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집어넣음으로써 분명하게 그게 이렇게 공간이 그 정도 폭으로 건물이 떨어져야 된다. 적용 공간이 얼마 확보돼야 된다. 보도는 건물과 증축 공간 사이에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자 연구동이 증축돼 버렸는데 증축되고 나니까 실험 제작동 앞을 다 막아버려. 두 건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 건설 예정지랑 실험 제작동 사이에 12m나 떼었다는 걸 특별히 이렇게 스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것들 특별히 부분에다가 스케일이나 그런 사이즈를 갖다 적어주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돌아서 왔다 갔다 나가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런 선들은 다 해칭선으로 하는 것들, 가장 날카롭고 맵시 있는 선 해칭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를 이제 표현하면 이제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없고, 일단 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H를 분명히 표시해 주는 건 당연히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경비실이 빠졌구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표시하는 방법. 뭐야, 샤프 어디다 놨어? 모르겠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 부분 표시하는 방법. 지난번에 자 이중 화살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 화살표를 좀 큼직하게 할게요. 그림자 화살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지금 화살표 두 개가 겹치는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좀 굵은 펜으로 이렇게 살살 칠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다 어떻게 된다? 자, 보수선 두 개 치고, 여기가 이제 차량 출입구, 그냥 출입이라고 적어 놓죠. 그 다음에 물론 보행 출입구는 또 여기에요. 그런데 보행 출입구가 원래 더 중요한 출입구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 좀 더 큰 화살표를 할게요. 여기는 주출입구라고 써볼까요?
주출입구. 그러니까 출입구가 두 개 있는 거죠. 차량 출입구, 그 다음에 보행 출입구. 보행 출입구가 그래도 더 중요한 출입구가 되겠죠. 자, 차량 동선 그리는 방법은 도로에, 자, 이런 동선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도로 중심선에다가 보통 이제 보조선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요. 보조선이나 가선 정도를 그려. 이렇게 가선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사각형들이 되겠죠. 그런 사각형들을 끄트머리가 아니라 중간 정도만 이렇게 해칭선을 그려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자, 역시 모서리 부분은 대충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연결시켜요. 대각선으로. 동선이 엉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들어가는 동선 화살표를 요 아까 0.7mm 자프라는 걸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자, 들어가는 동선 화살표를 갖다 뾰족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들어가는 동선, 자, 들어가는 동선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후생동 뒤에까지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 나온다. 자, 들어가서 이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갖다가 인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그래서 여기서는 나가는 동선도 여기서 겹치는 거니까 X자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들어오고 갔다가 일 보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고 이런 동선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되죠. 조금 빠진 거라 그러면 이제 건물마다 주출입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 주출입구가 여기죠. 주출입구는 이제 건물마다 어디가 주출입구인지는 조그만 삼각형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라는 것 뭐 이렇게 치는 정도, 그 정도 빼놓고 대략적으로 표현이 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